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50층짜리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규모 7.0의 강진이 덮치는 거예요. 네,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고 끔찍한 상황이죠. 그렇죠. 땅이 막 미친 듯이 흔들리는데 놀랍게도 건물 자체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천만다행이네요.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발밑에 단단했던 땅이 순식간에 늪처럼 물렁물렁한 수프 상태로 변하더니 멀쩡한 건물이 통째로 꿀꺽하고 땅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그 무시무시한 현상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이건 실제 지진 현장에서 발생하는 액상화라는 무시무시한 현상입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네, 아주 파괴적인 자연재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15장의 집안 공학 슬라이드 자료들을 통해 딥다이브 해볼 진짜 이야기는 이 끔찍한 액상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무자비한 위협 속에서도 건물을 지켜내기 위해 스스로 방어막을 치는 특별한 흙, 바로 조밀한 모래에 관한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흙을 그냥 수동적인 존재로 생각하기 쉬운데 지진파라는 거대한 에너지가 가해지면 특정 조건의 흙은 아주 능동적이고 폭발적인 물리적 저항을 시작하거든요.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무슨 복잡한 물리 공식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모래알갱이들이 어떻게 이 거대한 지진파에 맞서 도시를 지켜내는지 그 경이로운 메커니즘을 10분 내외로 빠르고 깊이 있게 이해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1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네, 1번 슬라이드의 단면도를 보시면 지진 발생 시 집안의 전반적인 모습이 스케치되어 있습니다. 땅 밑에서 거대한 에너지가 요동치는 게 보이시죠? 붉은색 화살표들이 막 치고 올라오네요. 이제 2번 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등장하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초기 상대밀도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짚어내고 있죠. 기호로는 DR이라고 씁니다. DR. 네, 그러니까 흙이 자연 상태에서 얼마나 빽빽하게 다져져 있냐, 그거잖아요? 정확합니다. 0에서 100% 사이로 나타내는데 자료를 보시면 이 상대 밀도가 65% 이상인 조밀한 모래에는 든든한 방패가 주어집니다. 반면 35% 미만인 느슨한 모래는 지진에 아주 취약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65%라는 숫자가 생사를 가르는 경계선이네요. 다음 3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그런데 왜 밀도가 높다고 방패가 생기는 건가요? 꽉 뭉쳐 있으니까 당연히 단단하다. 이건 너무 뻔한 소리 같은데요?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흙 입자들의 미시적인 세계로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물리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밀도가 65% 이상이라는 건 모래 알갱이들이 틈새 거의 없이 정교한 퍼즐 조각처럼 서로 꽉 맞물려 있는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꽉 맞물려 있다. 빈 공간이 없다는 뜻인가요? 네, 학술적으로는 초기 간극비가 한계 간극비보다 작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서 형태가 변하려면 입자들이 서로를 밀어내지 못하고 아예 서로를 타고 넘어가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타고 넘어가요? 네, 즉 전체 부피가 무조건 팽창해야만 변형이 일어나는 운명인 거죠. 아하, 잠깐만요. 이거 마치 아침 출근길 지옥철 같네요. 사람들이 통로에 너무 꽉 차 있어서 누군가 한 발짝 움직이려면 사람들 사이로 빠져나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결국 사람들의 무리 전체가 바깥쪽으로 밀쳐지면서 부피가 팽창해야만 틈이 생기는 거랑 똑같군요. 와, 정말 생동감 있고 직관적인 비유네요. 모래 입자들도 정확히 그 지옥철 승객들과 같은 물리적 제약을 받습니다. 팽창해야만 하는 성질이 바로 방어 메커니즘의 핵심 엔진이죠. 재밌네요. 이제 4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텝 1입니다. 방패를 갖췄으니 지진이 오면 끄떡없이 막아내야 할 텐데 오라? 자료를 보니까 지진 초기에는 오히려 모래가 수축하면서 강성이 떨어지는 위기를 겪는다고 나오네요. 네, 그게 집안공학을 처음 접할 때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조밀해도 지진파라는 엄청난 전단력이 처음 때리는 순간에는 뼈대가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순간적으로 수축하려는 거동을 보이거든요. 수축을 한다고요? 빈 공간도 없이 꽉 차 있는데도요? 맞습니다. 움츠러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모래 사이의 틈새, 즉 간극에는 공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하수가 가득 차 있어요. 흙뼈대가 수축하려고 하면 그 사이에 있던 물들이 강하게 쥐어짜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때 물이 받는 압력을 과잉간극 수압이라고 부릅니다. 이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물이 모래 입자들을 사방으로 밀어내면서 흙 입자 간의 알짜배기 힘인 유효응력이 감소해버려요. 일시적으로 물렁해지고 힘을 잃는 거죠. 와, 절체절명의 위기네요. 이렇게 되면 결국 물 때문에 액상화로 완전히 붕괴하는 루트를 타는 거 아닌가요? 데이터만 보면 완전 파국인데요. 초기만 보면 느슨한 모래나 조밀한 모래나 똑같이 파국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다음 5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여기서 위상이 전환됩니다. 아, 그래프에 PETL이라는 선이 등장하네요. 네, 바로 위상변환선, 줄여서 PTL입니다. 수축이 한계에 달해 더 이상 움츠러들 빈 공간조차 완벽히 없어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지진은 계속 흙을 뒤틀려고 하니까 결국 입자들이 서로를 타고 넘기 시작합니다. 아, 더 이상은 못 참아 하고 팍 터지듯이 수축에서 팽창으로 거동이 180도 확 바뀌는 그 타이밍이군요. 정확합니다. 그 임계점을 넘어서며 팽창 거동이 시작될 때 위대한 마법이 발동합니다. 이어서 6번 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딥다이브의 하이라이트인 다일러턴 씨와 진공 효과입니다. 다일러턴 씨,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자료를 보면 모래가 비배수 조건에서 팽창하려 하지만 물이 들어오지 못해서 오히려 간극수압이 급격히 감소한다고 나오네요. 마이너스로 떨어져 버린다는데 아니 부피가 팽창하면 물이 들어올 공간이 넓어지니까 압력이 안정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마이너스가 되죠?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그 짧은 순간 땅속은 밀폐된 시스템, 즉 물이 마음대로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는 비배수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팽창은 찰나에 일어나는데 주변에서 물이 그 빈자리로 흘러들어올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모래뼈대는 지진에 저항하면서 팽창해서 공간을 확 넓혔잖아요. 그런데 공간은 커졌는데 채울 물질인 물이 유입되지 않으면 내부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 주사기 끝을 손가락으로 꽉 막고 피스톤을 강제로 뒤로 확 잡아당기는 거랑 똑같잖아요. 구멍이 없는데 억지로 공간을 늘리니까 내부에 강력한 진공 성태가 생겨서 쫙 빨려 들어가는 거 말이에요. 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비유입니다. 땅속 모래 입자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동일한 진공 효과가 발생합니다. 흙이 팽창하려는데 물이 못 들어오니 수압이 마이너스로 곤두 박칠 치는 거죠. 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수압이 마이너스 음압이 되면서 물이 흙을 밀어내기는커녕 오히려 입자들을 강하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 결과 알짜배기 힘인 유효응력이 급상승하며 전당 강도를 회복하는 변형 경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흙이 변용을 겪으면서 스스로를 꽉 조여 강철처럼 단단해진다는 거군요. 여러분, 사실 이거 우리 모두 일상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해변가에서 파도가 밀려나간 뒤에 젖은 모래 위를 맨발로 걸을 때 발 디딘 주변 모래가 갑자기 뽀송뽀송하게 말라 보이고 엄청 단단해지는 거 보셨죠? 네, 아주 훌륭한 예시네요. 발로 밟아서 모래가 옆으로 팽창하려는데 순간적으로 물이 못 따라오니까 진공 상태가 되면서 흙이 바위처럼 뭉쳐버린 거잖아요. 해변에서 느꼈던 그 발밑의 단단함이 바로 다일로턴시 마법이었군요. 일상의 경험과 미시적 물리학을 연결하는 탁월한 통찰입니다. 그 현상이 거대한 스케일로 집안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8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기록될까요? 아, 응력 경로 그래프네요. 뭔가 선들이 복잡하게 꺾여 있는데 절벽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는 자동차 블랙박스 기록 같아요. 오, 자동차의 질주요.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처음엔 수축 때문에 궤적이 파괴를 향해 절망적으로 미끄러져 가잖아요. 그러다 PTL을 만나는 순간 마치 드라이버가 사력을 다해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확 꺾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날카롭게 꺾여버립니다. 절벽에 떨어지기 직전에 다일로턴시라는 진공 브레이크를 밟아서 살아남는 궤적이네요. 데이터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네요. 연구실에서도 똑같습니다. 다음 9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S자 곡선이 눈에 확 띄네요. 여기서 과인간극 수압 데이터가 롤러코스터처럼 치솟았다가 PTL을 통과하는 순간 지하 계곡으로 마이너스 수치로 푹 꺼지는 걸 실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물의 압력이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기적처럼 뼈대가 되살아나는 걸 완벽하게 증명하죠.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이제 10번 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운명의 갈림길이네요. 조밀한 모래와 느슨한 모래의 결말이 완전히 나뉘죠. 그렇습니다. 조밀한 모래는 강도를 회복해서 제한적인 변형만 일어나는 반복 유동 상태로 건물을 든든하게 버텨냅니다.
반면에 느슨한 모래는 지진이 끝날 때까지 팽창하지 못하고 계속 수축만 하거든요. 아, 그럼 수압이 계속 치솟겠네요? 네, 결국 유효응력이 0이 되어 흑입자들이 둥둥 떠다니는 유동 액상화 상태로 완전히 붕괴해버리죠. 건물이 통째로 늪으로 빨려 들어가는 끔찍한 결과네요. 다음 11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엑스레이 진단표처럼 조밀한 모래와 느슨한 모래의 차이점을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조밀한 건 최적 팽창의 수압 감소, 느슨한 건 수축의 수압 증가. 아주 명확하네요. 네,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되는 표죠. 잠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느슨한 모래는 그냥 속절없이 녹아내리는데 조밀한 모래는 무너지기 직전에 스스로 멱살을 잡고 끌어올려서 버틴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대자연의 자기방어 시스템 같아서 소름이 돋네요. 더 놀라운 건 공학자들이 이 자연의 방어 시스템을 그냥 감탄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시적인 설계 기준으로 가져왔죠. 이제 12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국가 내진 설계 기준 문서네요. KDS 115015. 네, 이 미시적인 모래알들의 물리학이 어떻게 법으로 명문화되었는지 보여줍니다. 기준을 보면 조밀한 집안은 팽창성 거동을 하여 유효응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아예 진리처럼 선포해 두었습니다. 자연의 방어 시스템을 사회적으로 완벽히 신뢰한 거죠. 와, 자연의 방패에 국가 공인 인증 마크를 딱 찍어준 거네요. 다음 13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도장 쾅 찍혀 있네요. SPT N160 값이 30 이상이면 액상화 평가 제외 승인이라고 엄청 크게 적혀 있어요. 맞습니다. 이 표준 관입 시험의 N값이 30 이상이라는 건 파이프를 박아놓을 때 엄청난 타격이 필요할 정도로 땅에 빽빽하게 다져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65% 이상의 조밀한 모래 집안이라는 게 증명되는 거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법적으로 이런 땅은 진공방어막이 쳐져 있어서 안 무너진다고 100%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 복잡한 액상화 평가를 할 필요조차 없다고 면제 혜택을 주는 거죠. 와, 평가조차 필요 없는 프리패스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마지막으로 14번과 15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네, 지금까지의 긴 여정이 하나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 꽉 찬 조밀한 모래의 초기 밀도에서 시작합니다. 지진을 만나 입자가 엇갈리며 팽창하고 비배수 조건에서 수압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진공효과가 발생하죠. 그리고 그 진공 덕분에 유효응력이 쫙 올라가면서 강도를 회복하고 결국 거시적인 액상화 평가 제외 승인이라는 도장으로 완성이 되는 거군요. 완벽한 서사죠. 우리가 무심코 딛고 걷는 땅속에서 아주 작은 모래알들이 이런 치열한 물리적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거대한 마천루를 떠받치는 건 결국 이 다일러턴 씨라는 자연의 경이로운 방어 본능이었죠. 정말 밀도가 곱 운명이었네요. 오늘 설명을 쭉 듣고 보니 매일 밟고 다니는 이 땅이 참 새롭게 느껴집니다. 저도 집안의 가치를 과학의 눈으로 다시 조명하게 되어 아주 뜻깊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는 조밀한 모래가 스스로 완벽에 가까운 방어막을 친다는 걸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작동하려면 땅이 조밀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적절한 지하수가 갇혀 있어야 하잖아요. 여기서 문득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오, 어떤 질문입니까? 만약 무분별한 개발로 땅을 계속 파헤쳐서 흙의 밀도를 흩뜨려 놓거나 기후변화 때문에 수만 년간 안정적이었던 지하수위가 급격히 널뛰기 하듯 변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건 집안 공학자들도 가장 예의주시하며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전제 조건이 무너지면 자연의 방패도 작동하지 않으니까요. 네, 다일러턴 씨라는 이 완벽한 방어막, 우리는 지금까지 대자연이 알아서 이 도시를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어왔지만 어쩌면 이제는 그 방어막이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거꾸로 인간이 그 땅의 조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때가 온 것은 아닐까요? 수만 년간 묵묵히 우리를 떠받쳐온 땅에게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할 차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길을 걸으실 때 발 아래 흙이 들려주는 이 미시적인 전투를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단한 땅이 여러분을 어떻게 든든하게 지켜내고 있는지 말이죠. 저희는 언제나처럼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다음 딥다이브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